고요한 밤, 모든 것이 침묵에 잠길 때 창문을 스치는 차가운 바람 소리만이 들려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와 함께 산복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듣고 나면 등골이 오싹해지고 주위를 둘러보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불은 끄지 말고 고개도 돌리지 마세요. 바로 지금 누군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20년 전에 내가 한창 열정 가득한 20대를 보내고 있던 때 20대를 좀 더 의미있게 보내자는 생각에 우린 배낭여행을 떠났다. 진혁이는 나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친구였고 덕분에 우린 서로를 너무 잘 아는 터라 딱히 뭘 상의하거나 졸렬하지도 않고 일단 무작정 아랫지방으로 내려가기로 했다. 돈은 정말 최소한의 비상금만 챙기고 웬만하면 걸어서 또는 히치하이킹으로 청주에서 출발해서 첫날은 상주에 도착했고 기사를 몰아서 둘째 날은 군위까지 걸어서 도착하니 정말 몸에 있는 모든 에너지가 다 털리는 기분이랄까. 심지어 그 이틀 동안 작기 작은 원터치 텐트에서 차가운 새벽 공기를 온몸으로 몸빵하니 호기롭게 집을 나왔지만 이틀 만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있었다. 그렇게 셋째 날이 되어 우린 결단을 내리기로 한다. 배낭여행 셋째 날 김천의 어느 산골. 도저히 걸을 수는 없고 그래도 여행은 계속해야 했고 히치하이킹을 연달아서 하다 보니 알지도 못하는 산골 동네까지 오게 되었다. 김천까지 들어온 건 확실한데 여기가 대체 어느 동네인지. 마을이는 보통 들어가는 입구에 비석 같은 걸로 마을 이름을 써놓곤 하는데 여긴 그런 것도 없고 첫눈에 보이는 마을의 크기를 보면 그래도 이월 가구는 좋게 넘어가는 마을이었다. 도시를 해보시고 있네. 저긴 그렇게 덥더니 왜 해지자마자 이렇게 쓸쓸해요? 좀 옆에서 징징대지 마. 잘 때나 찾아봐. 우린 그렇게 한가로이 중얼거리며 어둑해진 마을로 들어섰다. 작은 시골집 반 채. 마을로 들어오는 길에 우연히 만난 동네 분께 사정사정해서 동네 구석 빈집에서 하룻밤을 묵어도 된다고 허락받고 우린 텅 빈 집안에 침낭을 깔고 들어누웠다. 오늘은 바람에 나가주는 제대로 된 시간에서 체력을 보충하고 내일 조금 누리를 해서라도 대구에 도착하는 게 목표였다. 먹을 것까지 얻어오기엔 아직 여행한 지 얼마 안 된 우리에게 무리한 길이었고 그렇게 줄임배를 부여잡고 애써 산에 들렸는데 가서라. 뒷마당에서 들려온 소리. 가서라. 소리를 들은 건 나 혼자였는지 지력인 어느새 코까지 걸며 자고 있었다. 야, 이러다 가. 왜? 자체 뭐 서있어져. 지어다가. 고양이겠지. 몰라, 잘 거야. 이러면 일어날 생각이 없다. 혹시나 큰 소리가 날까 싶어 조용히 침낭을 벗어라 살금살금 뒷마당으로 향했다. 뒷마당엔 누가 썼는지 모를 항아리들이 가지런히 널브러져 있었다. 그리고 가장 큰 항아리 위에 독하니 앉아있는 검은 고양이 한 마리. 아무래도 소리의 원인은 저 친구였나 보다. 아유 귀여워. 일로와. 근데 내가 손을 내밀며 고양이 쪽으로 다가가자 고양이가 털을 잔뜩 건드세우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보통 고양이가 사람을 싫어하면 도망을 가는 건 많이 봤지만 저렇게 요란하게 난리를 치는 경우는 정말 생전 처음 봤다. 고양이의 반응에 덩달아 나도 놀라서 절로 뒷걸음질 쳤고 그렇게 어느 이상 떨어지니 고양이는 또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항아리 위에서 날카롭고 있었다. 깜깜한 한밤쯤에 모르는 동네, 모르는 사람의 집. 모든 게 낯선 이곳에서 서늘하게 갈아보는 고양이의 눈빛에 갑작스레 드는 오싹한 기분에 난 점점 걸음으로 밤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고양이 맞긴 한데 저거 응? 자군세요? 방엔 처음 보는 아저씨 한 분이 계셨고
진혁이 내 방향에서 뒷모습만 보이는 그분과 이야기를 하는 듯했다. 근데 감이 어두운 탓에 간신히 입모양만 보이는 진혁이 이 크지도 않은 작은 방에서 저먹리 분명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입모양만 보이고 소리는 안 들리는 거지? 갑자기 온몸이 붓고 소름이 돋기 시작했다. 땀에 박힌 듯한 다리는 놀고있고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때 걱정된 듯 남자에게 향하던 진혁이 일통이 순간 날 바라보았고 그와 함께 돌아가는 남자의 얼굴을 거칠게 주름진 이마가 유독 눈에 띄는 그의 얼굴이 말 그대로 얼굴만 돌아갔다. 몸은 뒤로 돌아가 채어 얼굴만 다리에 힘이 탁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음과 동시에 내 몸이 이제서야 움직인다는 걸 알았고 치어오르듯 바닥을 박차고 집을 벗어나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마을의 몇 없는 가로등의 빛. 놀란 마음으로 어느 정도 치스럽고 나니 내게 미친 짐들과 진혁이가 생각났다. 하지만 도저히 그 집으로 돌아가기에 갈 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잠깐 동안 발을 동동 구르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결국 이곳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난 작은 가로등의 샛노란 불빛에 의지하여 어둡고 차가운 새벽을 견뎌냈다. 잠이 들진 않았지만 잠깐 정신이 나가 있었던 것 같다. 자기 오는 소리에 주위를 둘러보니 어느새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무서움은 가치내에 좁게 밀려난 어둠과 같이 점차 사라지고 있었고 내 발걸음은 그 지구로 향하고 있었다. 저 새끼를 왜 말짱을 자고 있는 거지? 아무리 냅다 버리고 달아났지만 그래도 친구일지라 당연히 걱정했고 물론 무사하길 바랬지만 이건 좀 이상하다. 왜 저렇게 날짱이 코를 골며 찾아고 있는 거지? 일어나봐. 뭐야, 왜? 너 뭐야? 왜 말짱해? 그 아저씨? 뭔 소리야? 아니, 너야 너? 어제 지어간다? 자꾸 버리는 뭐야? 실컷 잡아야 늙는 걸. 돌자? 개소리 하지 마. 나 여태 밖에 있다가 지금 들어왔어. 그제야 진혁이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내가 어제 있었던 일을 진혁이에게 상세히 말했고 우린 서로 이상함을 느꼈다. 진혁이 실컷 자다가 밖에서 고양이 우는 소리에 몇 번 잠에서 깼는데 그때마다 난 침낭 안에서 날잠이 자고 있었다고. 내가 말하는 아저씨는커녕 자긴 그냥 계속 잠만 자고 있었다고. 처음엔 개소리라며 나한테 꿈꾸고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쏘아대던 진혁이지만 내가 계속해서 진지하게 이야기하자 진혁이 역시 점차 표정이 굳어가기 시작했다. 우린 서로 말없이 짐을 챙겨 약간은 서두르듯 그 집에 빠져나왔다. 그리고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바로 어제 우리 이 집에서 배불러했던 동네편에 웬 초록색 페트병 하나를 들고 자로 집 앞에 멀뚱히 서 있었다. 그래, 철물들 잘 잡는가? 네, 덕분에 잘 보고 가요. 근데 어쩐 일이세요? 동네 웬 고양이 새끼 한 마리가 닭을 죽이고 다녀서 약 좀 치러 왔지. 예. 그 혹시 검은 고양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할아버지라고 하기엔 나이가 좀 젊어 보였고 어딘가 낯이 익은 듯한 그 동네 분의 눈빛이 약간 가늘어졌다. 갔어? 어디서 봤어? 예? 그걸로 어디였더라?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지나다니면서 본 것 같아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사실대로 말하기 싫었던 것 같다. 그냥 그러면 안 될 것 같았다. 그래? 그 새끼 맞아. 빨리 집에 보내야 되는데
어제로건 막 보이지 않네? 그렇군요. 저희는 이제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서둘러 자리를 벗어나면서도 실끈실끈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 동네분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멀어지는 우리를 가만히 걸어보고 있었다. 재남여행이고 뭐고 온몸에 기분이 다 빠진 기분에 진혁이에게 집에 돌아갈까라고 말을 꺼내자마자 그 말만을 기다렸다는 듯 진혁이 없이 돌아가자고 했다. 그렇게 우린 배낭여행 4일차에 집으로 돌아가기로 정했다. 여행은 이제 끝이었고 집에 돌아가기 위해 남은 돈을 모아보려 가방을 기적거리던 도지연. 뭐야 이게? 손을 스치는 더러운 감각에 깜짝 놀라 가방을 열어보니 가방 안에 수북히 담겨있는 짙은의 검은 털. 내가 지긋하며 가방을 팽개쳤고 자로 옆에서 자신의 가방을 뒤적이던 진혁이도 나와 똑같은 반응을 하며 자신의 가방을 되팽개쳤다. 심지어 진혁이의 가방에 들어있던 건 그냥 사람의 머리카락이었다. (20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이지 이상한 경험이었다. 그 이후로 우린 그 마을을 다시 찾아보려 했으나 아무리 찾아봐도 그 마을은 지도산에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과 부모님께 이야기해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고개를 저었고 그렇게 이 이야기는 우리의 거짓말 또는 헛걸본 걸로 취급받았다. 솔직히 말해 이제는 우리마저도 그때의 일이 그냥 없던 일처럼 혹은 꿈을 꾼 걸로만 느껴진다.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있고. 근데 이 모든 걸 나 혼자 겪었다면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럼 진혁인? 우리 둘 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헛걸 본 거였고? 그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인가? 대체 그날을 우린 어디서 뭘 겪었던 걸까? 모든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어떤 감정을 남겼는지 궁금합니다. 무서움, 긴장, 혹은 궁금증이 남아있나요? 한밤중의 울음소리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당신의 밤이 조용히 그리고 안전하게 지나가길 바랍니다.